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방과후 강사단과 관련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기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앞으로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보강할 지점을 함께 고민해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당 권수정 시의원입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참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브라질 같은 경우에 하루에 10만 명 가까이 지금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말씀들은 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더욱더 열악하고 힘든 곳에서의 신음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비정규 노동자들이죠. 프리랜서나 아니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그리고 그것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많은 비정규 노동자들께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중에 가장 또 핵심적인 업무가 바로 여기 보여주시는 오늘 앞에 서 있는 연단에 서 계신 학교 방과후 교사들이십니다. 제가 오늘 이분들의 목소리를 이따가 들으실 거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지금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가야 될지 관련해서 현장의 이야기는 들으시는 걸로 하고요. 사실 이게 법적인 문제가 대단히 좀 결여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핵심적인 어려움의 시발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2006년도에 이 방과후 수업이라는 것들을 처음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사교육을 갖다가 이제 공교육으로 전환시키고 교육의 불평등을 좀 제도화하겠다, 이제 보완하겠다는 그 취지, 굉장히 좋은 취지 안에서 지금 이 방과후 강사들이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그 공교육에 담고 있던 제도화된 교육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학교 내에서 그것들을 좀 포괄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리고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이제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굉장히 많은 포용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5년이나 지났는데도 이분들의 정작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의 지금 업무 형태나 아니면 고용과 관련해서 안정성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이 답보 상태에 있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왜 만들어졌나 한번 꼼꼼하게 들여다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아까 우리 강사님들께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들으셨겠지만 한 분은 로봇을 가르치고 계시고 한 분은 기타, 한 분은 풍물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정규 과목에 담지 못하는 과목들을 아이들에게 다양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상황은 학교에서 교육 과목 같은 분들께서 이제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중단해라 하면 그냥 중단되고 다시 이제 시작해라라고 했을 때도 그 교장이나 학교 내에서 재량을 가진 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이분들의 일이 시작되거나 아니면 멈추거나 이런 것들이 아주 다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육 내에 들어가 있는 이 방과후 많은 학습 내용들이 보시다시피 교육계, 교감, 그 다음 선생님들은 이것은 제도적인 공교육의 시스템에 들어있는 정규 과목이 아닌데 왜 이걸 학교에서 해야 되냐라고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아니 이게 공적인 시스템인 학교에서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학교에서 해야지 이렇게 또 밀어버립니다. 지자체에서는 또 예산이나 이런 거 없다는 핑계로 다시 학교에다 밀어버리고 또 부모님들은 다시 또 시장에서 너무나 비싼 과목을 들어야 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라는 정말 안전한 곳에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것도 원하십니다. 서로 주체들은 다들 자기 책임을 미룬 상태에서 지금까지 15년 동안 거기서 정말로 일하면서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해왔던 이 노동자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들여다보지 않고 있었던 것이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19일날 교육부가 또다시 그 방과학교 돌봄교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틀 만에 지금 다시 폐기되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현장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하나도 담지 못하고 있고 제도 개선 관련해서도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 나온 상태여서 결국은 합의되지 못한 안으로서 폐기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결국은 그 피해는 여기 계신 정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분들께서 또다시 감내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몇 개월째, 수개월째 지금 급여를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학교 같은 데도 그렇고 사설 학원도 다 열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돌봄학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서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지원됐던 이 학교가 열리지 않고 있다는 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그 학부모와 학생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선생님들이 함께 논의틀에 앉아서 이 제도를 갖다 만들어줄 수 있는 시급한 대책이 좀 논의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속에서 지금 코로나19 같은 이런 팬데믹 상황이나 위기 상황이 지속될 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아이들의 교육을 함께 책임져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만들어 오지 못했다면 15년씩이나 이렇게 고통을 감내하게끔 해왔다면 이제라도 그 고통에서 아이들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육의 안정성과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 형태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이분들에서 정말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께 좀 제도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후에 위기 상황에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서 그리고 보호 장치로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이런 앞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정말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절감하시고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오시는 분들께서 뭐 하나하나 지적해 주실 거니까요. 좀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좀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후에 이 공교육 시스템에서 이제는 더 많은 내용들을 가르쳐야 되는 세대로 점점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제도권 안에 있는 그 정규 교목 말고도 우리 사회에 널려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교육에서 어떻게 담아갈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후에 오신 분들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발언자는 대전 세종 지역의 학교에서 로봇을 가르치는 김명희 선생님입니다. 방과 학교의 현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서 로봇 수업을 하고 있는 김명희입니다. 저희가 그 선생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로 본 코로나19와 방과학교 현실입니다. 첫 번째, 거의 전무한 운영. 방과학교는 모든 일에서 뒷전입니다. 방과학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응답자의 86%가 전혀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밖에 9.6%가 원래 예정의 50% 미만으로 하고 있고 50% 이상으로 하고 있거나 원래대로 하고 있다는 답은 매우 적었습니다. 사실상 아직까지 거의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운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일부라도 할 수 있는데 학교가 코로나19를 핑계로 운영하지 않은 33.9%로 대답하셨고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가 40.7%입니다. 학생, 학부모가 원하지 않은도 대답을 하셨고요. 이에 대한 응답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3.8%가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학교에서 내세우는 미운영 또는 제한적 운영의 이유를 대부분의 강사들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학원, 돌봄교실이나 마을학교도 하는데 방과후 학교만 하지 않아서 부당하다 42.7%, 충분히 조심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는데 안전을 이유로 미운영하기에 부당하다 24.4%, 교과 수업과 방과후 학교 운영에 큰 차이가 없는데 미운영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15.4%, 적은 인원이라도 수업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니까 부당하다는 것도 12.1% 나왔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방과후 학교만 하지 않기에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중단은 즉시 하되 운영은 자율로 하거나 또는 복잡한 절차로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방과후 학교는 학교에서 늘 뒷전이었습니다. 학교는 교과 과정이 물론 중심이지만 방과후 학교 수업이 이루어질 때 그 손실을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강사들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었습니다. 작년에 태풍 링링과 미탁이 왔을 때도 일부 교육청은 관내 전체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내며 강력, 금지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방과학교를 휴업, 환불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초기였던 지난 2월에도 방학 중에 방과학교를 운영하는 지역의 교육청들이 운영 중단을 학교에게 공문으로 지시했고 학교들은 즉시 따랐습니다.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방과학교를 중단, 휴업하는 일에 대해서는 교육청들은 늘 적극적입니다. 그러나 수업을 운영하고 재개하는 일에 대해서는 늘 소극적이며 학교 재량으로 할 일이다. 단위 학교의 상황에 따라 판단할 일이다. 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중단은 교육청의 지시 한마디로 즉시 이루어지고 운영 재개는 학교장 재량이거나 학부모 설문조사나
복잡한 학우익 의견을 거치도록 한 모순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강사들도 이러한 반응과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미운영의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지침을 만들고 시행할 교육청 교육부라고 하는 대답이 71.2%였습니다. 운영을 맡은 학교가 책임이다라고 하는 건 17.1%입니다. 공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할 국회와 정치권이라고 하는 대답도 9.8% 나왔습니다. 공적인 제도의 뒷받침이 물론 근본적인 해결이겠지만 그보다 앞서 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방과후 학교를 대하는 태도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말해줍니다. 세 번째, 의도적인 배제와 차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에 대한 인식이 없고 책임지기 싫어하며 방과후 강사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있다. 우리도 방역하며 수업할 수 있다. 학원보다 학교가 더 안전하다. 학부모에게 보낸 설문조사지 내용이 현재 상황에서 사실상 방과후 수업 운영이 어렵다.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려 한다라는 내용으로 보냈는데 운영이 어렵다고 전제를 깔고 설문조사를 하는 건 공정하지 못합니다. 방과후 수업을 받는 학생은 일부인데 전체 대상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다. 당연히 반대 의견이 많아진다. 응답자들 일부의 반응입니다.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를 대하는 태도가 잘 드러납니다. 사실상 방과후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배제, 차별의 정서까지 현장에 만연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학교의 돌봄 교실에는 보통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고 학원도 대부분 수업을 하고 있고 서울의 마을 학교나 경기 꿈의 학교 등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 학교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를 하는 것보다 학원으로 보내는 것이 더 안전할까요? 그렇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방과후 학교만 이렇게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무런 이유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네 번째,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의 사각지대입니다. 지자체 또는 고용노동부의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에 대해 응답자의 81%가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대다수가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받지 못했거나 대상이 아니라고 답한 19%도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소득, 건보료, 고용보험 등 지원 기준에 충족되지 못해서가 7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신청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가 12.6%였습니다.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중에 상당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사유인 경우가 많았으며 대부분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이지만 가입된 사실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방과학교 수업이 없는 2월까지 다른 일을 하며 가입된 경우에 부모의 경우 또는 부모의 요양을 위해 가입한 경우 부업으로 한 달에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버는 곳에서 가입한 경우 등이 있어서 지원금 기준에 더 세밀한 보완이 요구됩니다. 기타 응답에는 있는지도 잘 몰라서 긴급복지 지원을 받아서 고용부 또는 지자체 담당자들도 잘 몰라 헤매는 듯해서 신청하고 40일이 지나도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등이 있어 좀 더 세심한 절차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교에서 증빙 서류를 잘 발급해주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내용이 있어서 학교에서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는 경우도 일부 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노조에서 증빙 서류 발급에 학교에서 비협조적으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사례에 관련한 민원이 몇 차례 접수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긴급 돌봄, 원격 학습 도우미, 방역 도우미 현실입니다. 응답자의 69%가 긴급 돌봄, 원격 학습 도우미, 방역 도우미와 같은 임시 인력으로 참여한 바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임시 일자리를 만들고 방과후 학교 강사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역마다 시간도 시급도 천차만별이고 즉 만원에서 15,000원 정도까지입니다. 예산 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9.7%가 임금이 너무 적다. 22.4%가 일하는 시간이 적절하지 않다. 너무 많거나 적다. 15.7%가 중식 제공, 사대 보험 등 부대 조건이 부족하다. 14.4%가 일하는 환경이 열악하고 지원이 부실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8.2%가 학교에서 종종 무시 또는 불이익을 당한다고 대답했는데 이는 응답자들이 답은 다음의 사유를 보면 잘 나타납니다.
맡은 일도 아닌데 아무 일이나 막 시킨다. 컴퓨터실을 쓰는데 일반 교사들은 소독도 안 하고 이용하는데 원격 도우미들은 꼭 하라고 한다. 차별적이다. 맡은 임무 외에 사소한 부가적인 일 또는 작업을 요구받아 힘들었던 상황이 많다. 방역 도우미인데 매일 급식을 돕고 있다. 급식 도움을 교사들이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라도 해서 다행이라며 무시하거나 아이들 지도 관련까지 다 떠맡기고 매일 혼난다. 원격 수업 도우미를 하면 20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주 5일 돌봄을 하고 있는데 학급 교사들은 2분의 1 수준인 8에서 9명의 아이들과 주 3일 수업을 하고 있어 너무 상식에 맞지 않은 체계에서 일하고 있다. 시급에 비해 너무 많이 요구한다. 게다가 중식이 유료다. 긴급 돌봄인데 학습 꾸러미인데 사실상 수업을 해주길 요구한다. 경력 없구나, 결혼했냐 등에까지 물어보고 책상을 치며 학생들 앞에서 화내기도 한다. 예고도 없이 수시로 업무 시간이 변동된다. 정말 내가 이 돈 받자고 이런 대우나 받나 싶었다. 차별이나 불이익은 없지만 괜히 자존감이 떨어진다. 눈치 주는 이가 없어도 불편하다. 6번째, 교육부 교육청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현재 방과후학교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8.9%가 일부라도 수요가 있다면 최대한 운영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일부나마 운영하는 학교들은 정상일 때의 반도 안 되는 개설 과목인 또는 수강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더라도 원래의 규모와 수입을 얻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강사들이 이렇게 수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방과후학교 관련하여 당장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방과후학교가 정상적으로 재개되도록 조치해야 된다는 게 56.5%였습니다. 방과후 강사들을 위한 생계지원금 등 지원 대책 마련, 강사들을 위한 대체 일자리 마련 순으로 나타났고 지금처럼 제한적으로 미운영은 1.38%로 매우 적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태도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모든 교육청들은 중단할 때는 일시에 강제적으로 하고 재개는 학교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라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방과학교 강사를 무시하고 배제하는 사례를 무시할 수준이 아닙니다. 교과 등교 수업을 일부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방과학교 수업도 일부라도 수요가 있으면 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